자, 하여간 우리는 지금 저번에 3회 나눠주고 푸코 기타 등등 했었지.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거를 풀어봤지. 그 뭐 DNA 나오고 DNA인가 세포가고 나온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3회에서 과학하고 그 다음에 문학하고 그 다음에 4회 몽땅하고 그 다음에 5회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훔친 인형 문제들 요게 이제 우리가 3주 동안에 이제 하고 이제 점수하고 빨리 9월달 점수하고 맞바꿔야 할 그런 내용들 되시겠고 해서 그 3회 문학을 다음 시간에 할까? 일단 문학보다 독서를 먼저 일단 좀 한 바퀴 훅 돌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줄 테니까 4회, 5회를 한꺼번에 했거든. 그래서 일단 그 4회에 있는 그 혜성 지문 착한 사람들은 본 적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지문을 일단 숙제는 2, 3회였으니까 안 봤다고 가정하고 간단하게 칠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놈 쳐다보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아마 거의 다 어딘가에서 한 번은 봤을 그 2015년의 슈퍼문 지문 그지? 그놈 가지고 거의 같은 지문이거든. 많이 남아. 그렇게 정리를 먼저 한 판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을 하는 게 좋을 듯. 뭐 이 순서는 어차피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독서를 먼저. 자, 222쪽. 쪽수 좋네. 둘 해서 더하기 슈퍼문. 요놈 가지고 일단 먼저 훈련을 좀 해볼게. 일단 우리 프린트를 이제 쳐다보고 프린트 옆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본문 확인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이제 9월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능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갑이 아니라 이제 출제진이 갑이니까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문학은 이제 중요한 거를 다 그 사람들이 표시해주지. A, B, C, D, 기억, 니은 해갖고 그 양반들이 다 표시해주는데 독서 같은 경우는 표시를 안 해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은 보통 추론을 한 3문제 정도를 출제하게 되니까 그 지문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지문을 엮을 때 중간 과정을 하나 쓱 빼놓는다고. 그거를 빼놨지만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는 아침밥을 먹고 와서 배가 안 고팠는데 오후 4시 현재 배가 부르다.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는 거야? 당연히 1시 정도에 점심을 먹었겠지. 그러니까 4시에 배가 부르다 이렇게 된 거고 지금은 엄청나게 쉬운 예시를 든 거고 이제 지문에서 일부러 그렇게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건데 지문에 또 막상 빼놓으면은 요거 추론하는 게 또 만만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런 놈들을 끄집어내서 스스로 이야기를 엮어가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할 것이고 일단 그 프린트 쳐다보면서 간단하게 지문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16번 문제가 추론 문제거든. 그래서 16번, 19번 먼저 별표 쳐놓고 이 두 문제는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괜찮은 문제니까 그래서 16번, 19번 잠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에 가져온 저 2015년 슈퍼문 저놈 가지고 간단하게 실전에서 이제 과학지문 만났을 때 도대체 뭘 끄집어내서 주워 먹어야 하는가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험으로 갑시다. 자, 둘둘둘 첫째 단락 보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첫째 단락에서는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배경 지식 전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핵심어 하나만 찾는 거. 여기서는 첫째 단락 맨 끝에
아, 이 글은 혜성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거였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단락을 봤더니만 미리 이제 네모를 얘네들이 쳐놨고, 이제 사람 이름 중심, 여기 프린트에 보면은 맨 첫 번째 놈이 튀 이렇게 써놨지. 그래서 걔네들 이름을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앞 글자 정도만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세 번째 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다른 지점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T라는 놈은 아리의 영향을 받았다. 근데 그 아리라는 놈은 혜성이라는 거를 이 글의 주제는 하여튼 혜성이니까 계속 혜성 가지고 주제가 쭉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혜성이라는 놈은 지상계의 존재로 보았다. 그 지상계라는 것은 원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화살표가 있네. 시차는 관측 지점 간의 거리가 멀수록 관측 대상이 가까울수록 커진다. 그래서 그 화살표 커지고 작아지고를 수능에서 뭐 한다고? 반드시 답에서 묻는다고. 얘네들은 뭐 밑줄을 치든 뭐 화살표를 하든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쨌든 한 번 읽으면서 머릿속에 저장이 돼야 돼. 그래야 선지에서 물어봤을 때 한 방에 풀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로 이제 계산을 했더니만 안 되네. 혜성이 달보다 멀리 있네. 즉 지상계의 존재가 아니다. 아리형의 가설이 틀렸다 하는 거를 확인한 게 T형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K형. 자, K형은 뭘 찾아냈냐면 그 20류를 통해 가지고 타원 궤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왠지 수학 얘기 같아. 나는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면적이 일정하다가 뭐야 이게? 그냥 정리는 했는데 면적 일정? 하여튼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얘가 일정하대. 그래가지고 그 여기서는 그 20률이라는 게 나왔고, 우리 7년 전에 요 슈퍼문 지문에서도 20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래서 그 놈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놈은 역시나 빠지지 않는 뉴턴 형님이 나와가지고 혜성의 타원 궤도를 또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딱 오른쪽에 넘어가서 헨리 혜성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네 번째 형님, 이 형님은 혜성도 일정한 궤도가 있다는 거를 완전히 증명,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35년 뒤에 다시 혜성이 올 거다 그랬는데 진짜 왔지. 그래갖고 이 새끼 천재인데? 그래가지고 증명이 됐다. 여기 그냥 1, 2, 3, 4 이렇게 나오는 거는 특징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빠르게 정리하는, 하여튼 나름대로 방식이 있을 거야. 앞글자를 따든 아니면 뭐 밑줄을 치든 아니면 옆에다가 써놓든 이제 2주 반 남았으니까 어쨌든 확정을 줘야 돼. 아마도 구모하고 수능은 작년에 그 해겔처럼 세 놈이 나오든 또는 네 놈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야. 사실 2명 나와서 이항 대립은 요즘은 이제 안 나온다고 봐야 돼.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세 놈 또는 네 놈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이야 이제 여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하지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거고, 이제 실전의 상황은 시간이라는 거에 쫓기게 되지.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도 몸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확정을 줘야 돼. 지금 확정 줘. 그러니까 자기 방식. 나는 네 놈 나왔을 때는 쓰겠다. 아니면 밑줄을 치겠다. 또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뭐 여기는 뭐 K형이었는데 얘는 타원, K타 뭐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쓰겠다. 1분 줄 테니까 자기 방식 정리하라고. 1분 줄게 이건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 두 지문이 아마 세 놈 또는 네 놈을 줄 거야 한꺼번에. 이항 대립은 한 지문만 줄 거고, 당장 2주 반 뒤에. 그랬을 때 방식을 확정을 해야 돼. 뭐 씨발 그때 가서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쫄아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지문 다 읽었는데 대가리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 그럼 망하는 거지. 어쨌든 머리에 남겨야지. 자신의 머리, 자신의 습관, 자신의 문풀 방식을 고려해서 확정을 지을 것. 결과값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그거를 자기가 정하면 돼. 이건 개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그냥 예시로 적어 놓은 거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적어봐. 여긴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정리를 한 거죠, 우리 프린트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 정도 적는 것도 좀 부담이 된다고, 솔직히.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나는 정리해 놓고 문제 나오면 빠르게 찾아가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난 머리가 좋은 걸 그냥 외울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2주 반이고, 사실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모든 게 확정이 돼야 돼. 늦어도 다음 주까지 확정이 돼야 남은 열흘 동안 그 확정진 방법대로 훈련을 하지. 남은 열흘 동안은 굳히기, 그때 가서 방법 찾기 이러면 안 돼. 방법 찾는 거는 늦어도 다음 주 한 금요일, 토요일 대충 요쪽 정도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확정진대로 나는 독서 지문 뭐 풀 거 많잖아. 뭐 이것저것 이제 갖다 놓고 새 놈 나왔을 때 난 이렇게 할 거야. 내 놈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화살표 세트가 이렇게 경제지문에서, 요새는 경제지문에서 화살표 세트 하나만 주지 않지. 그래서 뭐 환율이 올랐더니 물가가 올라가고 투자가 내려가고 경기 하락지수 올라가고 보통 한 대여섯 개의 화살표를 이제 세트를 주는데, 나는 얘네들을 다 정리할 건지 결과값만 확인할 건지 또 밑줄만 칠 건지, 하여튼 그 모든 게 살짝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요 시간 싸움 국어에서는 면밀하게 조정이 가능하다. 수학이랑은 또 조금 다르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린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혜성의 궤도와 함께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는 혜성의 구성물질과 구조였다. 지금 프린트 봐봐. 지금 요 방식이 요즘 유행하는 수능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만약에 옛날 한 3년 전, 4년 전 EBS였으면 어떻게 썼을 거냐면, 첫째 단락에다가 혜성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 글에서는 혜성의 궤도와 혜성의 물질과 혜성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첫 단락에 썼을 거라고. 일부러 안 줬지. 그리고 여기도 궤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궤도라는 제목을 아예 안 줬다고. 그리고 여기서 줬지. 뭔 얘기야? 이거 살짝 추론해가지고 주제 문제 낼 때 여기는 궤도 문제, 여기는 구조 문제라고 너네들이 추론해가지고 풀어줘. 여긴 지금 그렇게 어려운 추론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게 요즘 스타일이라고. 거기 222쪽에 그 오른쪽에 한 10째 줄 써 있는 거, 혜성의 궤도와 함께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는 혜성의 구성물질과 구조였다. 거기다가 수능 때 추론 대비 정도로 써놓으라고. 그리고 수능이었으면은 이걸 가지고 사실은 출제를 했을 거야. 여기는 그냥 좀 퉁치고 아까 표시한 16번에서 비교적 쉽게 그냥 문제를 주고 말았는데, 수능이라면은 이런 방식 가지고 출제를 100%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문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야. 그래서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세 놈이 나오지. 그래서 아형, 류형, 푸형. 그래갖고 비교적 여긴 쉬웠지. 그래서 아형은 혜성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는 기체다. 그 다음에 류형은 역시 꼬리. 그러니까 꼬리 거기 써 있는 건 뭐라고 해야 돼? 두 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공 이렇게 써야지. 항상 이렇게 3명, 4명 나오는 거는 문제 출제 방식은 간단하지. 공통점, 차이점 이거 갖고 묻는 거니까. 그래서 꼬리는 공통점인데 그 다음에 기체, 고체 여기는 차이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푸형은 그게 얼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세 가지의 물질이 다르다 하는 거를 확인시켜줬고, 사실은 지문이 좀 더 좀 정밀하게 가려면은 푸형은 뭔가 모양도 좀 달랐으면 좋겠지. 그냥 꼬리 말고 뭐 이중꼬리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다르게, 그래야 공통점이고 여긴 차이점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할 거니까. 하여간 뭐 그 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맨 끝에 거는 뭐 혜성의 물은 지구의 물과 다르더라 라고 이제 지문엔 써 있는데, 솔직히 문과 아저씨 입장에서는
물이 물인데 왜 다를까? 하여튼 알 수 없는 이런 얘기였고, 그 중수소라는 게 들어가서 다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은 중수소가 아닌 거야? H2O가 물 아니야? 에이, 몰라. 하여튼 어려운 얘기는 또 아니고. 자, 우리는 16번에서 추론 별표 1000억 개 해놓고 얘는 사실 왜 별표 1000억 개라고 했냐면 거기에 5번 선지에다가 별 1000억 개, 정답은 4번이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양한 곳에서 기원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카이퍼 벨트에서 온 거다.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거였고, 근데 5번 선지가 사실은 진짜 추론 답지지. 그래서 어떤 천체의 물에 포함된 중수소 비율이 지구와 같았다면 또는 지구와 달랐다면 그 천체는 지구와 같은 곳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 이 5번 선지가 진짜 수능 답지. 그래서 그놈은 그 16번에 5번에다가는 추론 더하기 암기 이렇게 써놔. 이런 방식으로 나왔을 때 내가 빨리 찾아야겠군 이라고 고민을 해놔야 돼. 그래야 수능날, 구모날 한 방에 풀지. 자, 넘어가서 19번은 뭐 문제를 열심히 푼다가 아니라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지금 문제를 이렇게 쭉 쳐다봤는데 지문에 있었던 화살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지. 그러니까 그 마지막 문제 풀 때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최상위권 이제 완전히 되려면 결국 독서에서 보기 3개를 잡아먹어야 되거든. 수학에서 21, 29, 30 걔네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뭐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건데, 수학보다는 쉬운 얘기야. 걔네들은 어쨌든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어쩔 때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수준이면 어쩔 때는 보기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리고, 어쩔 때는 조금 좀 시간 걸리고 좀 틀릴 때도 있고, 그거를 완전히 난 보기 문제 그냥 내 건데 이 상황을 만들려면은 요 놈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지문을 풀 때 정신없으니까 막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푸는데, 문제 출제하는 놈들은 지문을 갖다 놓고 하나씩 답을 던지게 되거든.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마지막 보기 문제, 그러니까 적어도 얘 풀기 전에는 이제 하나씩 보고서 빠진 게 화살표가 빠졌네. 그런 거를 이따가 사실은 슈퍼문도 똑같아. 걔도 똑같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근일점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원일점에서는 뭐 속도가 느려지고, 그 다음에 뭐 1에 가까울수록 뭐 타원형이고, 하여튼 이런 그 화살표에 해당하는 놈들을 먼저 적어 놓고 움직인다 는 시나리오에 박아놓으라고. 특히 최상위권은 지금 거의 100점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이 여기 내가 알기로 몇 명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딴 데서 어쩌다가 이제 앞쪽에서 일치 실수 그쪽이거나 아니면은 보기 문제에서 한두 개 이 정도 지금 싸움일 텐데, 걔네들을 안정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면은 반드시 쟤네들을 생각해 놓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문제 푼 게 아니고, 국어 영역 시험인데 마치 지구과학처럼 표에다가 숫자를 막 복잡한 걸 던져줘. 그러면 지구과학이면 그거 하나하나 대입해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국어는 저스트 얘를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놓고 실전에서 그대로 움직이면 돼. 국어 영역은 심플하다고. 우리는 탐구가 아니라고.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봐.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거의 99.9%의 확률로 항상 큰 값을 답으로 줘. 그게 국어 영역. 그래서 그 방식을 기억하고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면은 큰 무리 없을 듯. 요 지문에서 얻어먹을 건데 다 먹었어. 자, 그렇다면 프린트 2장 넘어가서 3장인가? 자, 맨 뒷장 미션. 슈퍼문 지문을 수능 방식으로 요약하고 26번을 풀어보아요. 출발. 어딘가에서 한두 번은 봤을 지문이지. 수능 방식으로 요약해봐 한번. 갑이 원하는 방식.
자, 지문은 뭐 다 읽었을 거고, 하여튼 지문 읽은 사람들은 칠판을 간단하게 쳐다보면서 저기다가 미리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수능은 무려 96일, 상당히 많은 날짜가 남았고 이미 이것저것 공부를 좀 한 상태니까 여러분은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머리와 습관을 최적화를 시키면 되는 거지. 그거는 방법은 간단하고 기출이 있고 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출에서 답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요약하면서 썼는가. 원칙은 간단하지. 그 원칙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을 열심히 푼다 이게 아니라 그 기출 지문 가지고 내가 요약한 내용이 답에 있는가 요거를 자꾸 확인하면은 실제 수능에서도 얄밉게 읽으면서 정보가 많지만 그 정보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뽑아먹는 요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여기다가 지금 첫 시간부터 적어준 얘기인데 국어에서 답이 나오는 방식은 심플하지. 반복을 해놨거나 변화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아마 요약을 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게 당연히 기본 원칙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지문 쳐다보면은 첫 단락에서는 역시 뭘 준다? 핵심 얘들아 이거만 갖고 찾아. 딴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이 글은 따옴표를 쳐놨으니까 슈퍼문 요거를 얘기를 할 건데 어제가 슈퍼문이었대. 그래가지고 이번 2022년은 매우 특이하게 지금 5, 6, 7, 8 월달이 슈퍼문이래.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주로 슈퍼문 되는 날 비가 오거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마 뭐 비 오니까 못 볼 거고. 하여간 뭐 달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 그런 거다. 그 다음 단락에는 이 타원의 성질 써놨는데 지금 착한 사람들은 표시가 돼 있을 거야. 거기 둘째 단락 봐봐. 자기가 표시했는지. 계속 얘기하지만 특히 독서 지문에서는 통사 구조 반복된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 거기 둘째 줄에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세 줄 내려갔더니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20률은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얘 가지고 문제 낼 거야. 이미 정답 알고 있고 얘가 1번 문제 답이고 얘가 2번 문제 답이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반드시 답지를 주는군. 반복된 것들, 그 다음에 살짝 변화된 것들 가지고 답을 주는 게 이게 장난치는 시험 아니고 수능 시험이라고. 이거를 한 지문을 가지고 50일 동안 연구한다고 이 사람들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적어도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독서 하나, 그 다음 문학 하나, 얘네 기출은 계속 쳐다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기본 원칙들을 자기가 지키면서 독해를 하고 간단하게 요약하고 답하고 딱딱딱 연결, 요 작업이 되면 수능날도 뭐 경향은 살짝 바뀌었지만 경향이 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원칙은 안 바뀌지. 그래서 그놈들을 아마 끄집어낼 수 있을 거야. 아마 이거를 찾아낸 사람은 이제 거의 난 이제 수능의 달인이군 급이 된 거고, 그냥 요약만 했던 사람들은 씨발 저거 발견할 걸.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걸 발견하면 돼. 통사구조 반복, 이게 독서 지문에서는 핵심 포인트라고. 그거 하고 그다음 글자 똑같은 거 기억나지? 행정 규칙, 행정 법령 이런 식으로 두 글자 이놈들하고 통사구조 반복을 답에서 주는 게 독서 지문의 핵심 포인트다 하는 얘기. 알고 봤더니 1번 답, 2번 답 끝.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쳐다봤더니 여기도 지금 미리 써놨고 국어 지문에서 복잡한 수를 일부러 주는 거야. 헷갈리라고. 하지만 결국 묻고 싶은 거는 그냥 크기 비교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달이 0.05, 저 맨 끝에 지구는 0.01 해가지고 지구가 작으니까 지구가 원이지. 그리고 25번 문제 정답 2번이었고 달이 지구보다 원, 땡. 역시 크기 비교 가지고 답을 주는 게 우리 수능에서 복잡한 수를 주는 이유라고. 괜히 헷갈리라고. 이 글의 주제는 20률이었는데 너 확인했니? 라고 이제 묻는 거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셋째 단락에서는 그 근지점에서 슈퍼문이 되더라.
달랑 요 정보가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 단락에서도 역시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런 거리 차이에 따라서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해갖고 기껏 다른 게 두 개였지. 그래서 근지점은 계기, 원지점은 금환 해서 현상이 각각 다른 거 잠깐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 맨 끝에다가 요거 써놔. 맨 끝줄 봐봐. 뭐라고 했냐면은 밑에서 다섯째 줄. 자, 20률만이 현재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거지. 20률이 작아지면 그러면은 근일점은 멀어지고 원일점은 가까워진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뭐라고 써놨어? 20률이 커지면 반대다 라고 끝났고, 이게 이제 7년 전 수능인데 요즘도 똑같지. 이거 가지고 답을 주지. 대단히 어려운 추론 아니지. 화살표 그냥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화살표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기껏해야 요 정도가 국어의 추론이니까 전혀 머리를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빈칸 찾아 먹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영어 빈칸보다 훨씬 쉬워. 그래서 마침 지금 수능 완성에 있는 해성 지문에서 20률을 살짝 건드렸고, 7년 전 수능에서는 20률 가지고 이제 답을 줬기 때문에 겸사겸사 구조도 살펴보고 답도 쳐다보고 그 얘기하려고. 자, 이제는 1분 더 줄 테니까 지금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만약에 수능 출제자들이 였으면은 26번을 어떻게 한 방에 빡 풀라고 줬을까? 이게 사실 시간도 대단히 많이 걸렸고 오답률도 엄청 높았지. 근데 국어 영역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줬을 리가 없지. 지금 여기 있는 정보 가지고 심플하게 딱 끝나야 되니까. 원칙은 칠판에다 적어줬어. 일단 맨 땅에 헤딩해봐. 1분 줄게. 실전에서 얘 계산하면 안 돼. 특히 여기도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 좀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지문 나오면 오케이 내꺼 그래가지고 달, 지구, 태양 하면 안 돼. 그거 그리는 순간 시간을 쓰게 돼. 그냥 국어로 풀 수 있는 걸 쓸데없이 한 번 더 거치는 거니까. 자, 26번을 한 방에 국어 방식으로. (10) (9) (8) 땡. 자, 첫 번째는 얘가 지금 마지막에 있는 보기 문제였네. 마지막에 있는 보기 문제였네. 그래서 아하, 지문에 있는 유일한 화살표 요 놈을 활용해야겠구나. 요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어야 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국어에서 뭘 답을 준다? 변화되는 걸 답에서 묻는다. 안 변했는데 답으로 주는 거, 그런 건 있을 수 없음.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26번에 1, 2, 3번 선지 맨 앞에 봐. 뭐라고 써있나? 26번에 1, 2, 3번 선지에 뭐라고 써있나 보라고. 이거를 수능날 병신같이 확인하면 안 된다고. 변화가 없다면 아 답이 아니네 이러고 지나가야지. 변화가 없을 때 1월달에 씨발 슈퍼문이 있었는데 이러고 찾고 있으면은 병신 인증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명히 국어의 그냥 대원칙이라고. 통사구조 반복된 걸 답에서 묻는다. 변화된 걸 답에서 묻는다. 그냥 기본 원칙 까먹은 거라고.
그래서 1, 2, 3번 변화가 없다면 전부 지워버리라고. 그리고 구모와 수능에서도 제발 이 원칙은 까먹지 말고 쫄아가지고 몽땅 계산했어요. 이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나는 슬기롭게 얘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았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4번의 20률이 커지면, 5번의 20률이 커지면. 아, 역시 뭘 물어봐? 추론하는 것을 물어보는군. 이렇게 가는 거지. 20률이 커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근지점이 작아지고 원지점은 커지고. 4번 답지 봤더니 근지점이 커졌고 5번 답지 봤더니 원지점이 커졌지. 정답 4번 끝. 세상 심플한 문제라고. 이걸 뭐 1월달 나누고 뭐 7월달 나누고 그 마더텅 해설지 봤더니 해설이 2장이야. 그래가지고 막 지구 그려놓고 막 별 지랄을 다 해놨는데 수능날 그게 되나? 수능날 머릿속에서 막 지구 달 공전하고 이게 돼? 그건 지구과학 했던 G2 정도 했던 애들이나 되는 거지. 우리 같은 더군다나 문과 아저씨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우리는 저스트 국어. 저스트 국어. 자, 그렇다면 요 놈은 잠시 이제 머릿속에다 갈무리는 해놓고 자꾸 실전에서 이런 방식으로 얘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푸는 것들을 훈련하면 돼. 근데 지금 시경 없어갖고 지금 대충 몇 분 남았어? 9분. 비문학을 하나 더 할 시간은 없네. 자, 그렇다면 9분 동안 할 수 있는 문학 한 개만 잠깐 합시다. 될수 없다. 자, 224쪽. 봉선화 요 정도면은 9분 동안 충분히 가능하지. 충분히 가능. 굉장히 긴데 별로 할 얘기는 없음. 자, 224의 봉선화 재빨리 펴가지고 바로 출발합시다. 특히 이런 거 이제 고전 독해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갖고 봉선화가 거기다가 네일샵 이렇게 써놓고. 사실 남자들은 네일샵이 뭔지 모르지. 별거 아니고 그냥 지나다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그 투명한 유리문 안쪽에서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서 앞에 있는 여자하고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또는 발가락 내밀고서 발가락 색칠하고 뭐 요게 이제 네일샵이야. 근데 그게 역사가 존나 오래됐다. 그래서 300년 전에도 봉선화가 손톱 물들이기 요거를 하는 얘기. 자, 바로 출발. 자, 향규에 일이 없어 백화보를 펼쳐보니 이게 일치 문제로도 이제 평가원은 아니고 학력 3월 평가원인가? 하여튼 거기 나왔고 거기 백화보 거기다가 책을 통해 지식을 얻음. 이게 사실 여자가 쓴 거거든. 근데 상당히 특이하게 백과사전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나무 위키 이걸 본 거야. 나무 위키에서 봉선화 찾았더니 봉자가 뭐야? 봉황할 때 봉자, 선자가 신선할 때 선자. 그러니까 꽃 이름 치고는 그냥 꽃 중에 왕이지. 그거를 찾았다. 자, 그 다음에 옥소 소리, 그 다음에 규중의 남은 인연, 유약한 푸른잎. 시험 문제는 당연히 5째 줄에 자, 푸른잎 밑줄, 붉은 꽃 밑줄, 색깔 2개 나오면 무조건 색채 대비. 그 색채 대비를 통해서 외양 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 거지 이제. 그래서 푸른 꽃, 푸른 꽃이 아니라 푸른 잎, 붉은 꽃 이렇게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봉선화 꽃을 이제 심었고, 그 다음 밑줄 향기 없다 웃지 마라. 거기 왜 향기가 없었냐면은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저어한다. 정정한 기상을 여자밖에 누가 버타겠느냐. 그 세 줄 묶어가지고 봉선화의 절개 예찬. 대부분의 꽃은 향기가 아주 짙은 게 특징인데 봉선화는 색깔은 예쁜데 향기가 없는 꽃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스토커 새끼들 따라오지 말라고 향기를 없애버린 거라고. 그래서 조선시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개 있는 여자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공을 그친 뒤에 밤이 깊었고, 그 다음에 납촉을 갈았을 때 차츰 고쳐 앉아가지고 흰 굿을 갈아가지고
손에다가 붙였다. 자, 그랬더니만 봉선화 꽃이 빨간색이지. 그래서 밑에 있는 자, 홍산국 밑줄, 홍수국 밑줄, 그 밑에 붉은 물 밑줄, 홍로 밑줄 해가지고 요 레드를 통해 가지고 손톱의 붉은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렇게 찾으면 될 것. 여기는 색채 대비는 아니지. 그러니까 살짝 디테일한 문제로 저쪽 아까 푸른잎 붉은 꽃 거기다가 줄지, 아니면 여기 지금 홍 여기다가 줄지. 이거는 워낙 여러 번 나온 작품이라 가지고 그 정도 디테일은 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색채 대비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레드를 통해 가지고 손톱의 붉은 아름다움을 드러낸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A 부분에서는 그 다음 날이 된 거지. 하루가 지나 가지고 옥경대를 대하여서 8.1을 그리려니. 그래서 300년 전 여자들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마 여기 남학생들은 모를 거고, 여기 고3 여인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야? 눈썹 그리기. 그래서 지금 여자나 300년 전 여자나 똑같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어쨌든 자, 눈썹을 그리려고 뭐 한 거야? 지금 남자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를 거라고. 자, 거울이 있고 눈썹을 그리려고 연필을 들었어. 그래갖고 아유 씨발 눈썹 예쁘네 하고서 눈썹을 그리려고 봤더니 이 눈앞에 손톱이 예쁜 거야 지금. 그래갖고 자기 손톱 자랑. 늘 난데없이 붉은 꽃이 가지에 붙었는 듯. 그래서 자기 손톱을 쳐다보고 심지어 뭐 했다? 여반을 불러서 자랑했다. 자기 여친 불러가지고 자랑했고, 그랬더니만 쪽잎의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다 해서 그 유명한 네 글자 뭘 쓰면 돼? 청출어람. 자, 그러면은 쪽잎의 푸른 물, 얘가 손톱이 되는 거고, 지금 비유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쪽빛, 요 놈이 이제 봉선화 꽃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봉선화, 그 꽃의 아름다움보다 내 손톱이 더 예쁘다. 어이없는 손톱 자랑. 자, 그 다음에는 밑으로 한 4줄 5줄 묶어가지고 역시 답지에서도 묻고 있지. 의인법이라고 크게 써. 봉선화가 갑자기 꽃 귀신으로 등장. 그래서 녹의 홍상 일여자가 표현이 앞에 와서 녹의 홍상은 아까 저 앞에 푸른잎 붉은 꽃 여기하고 연결하면 되겠지. 녹의 홍상, 아하, 푸른잎 붉은 꽃, 봉선화 얘기하는 거. 하여튼 그 봉선화가 이제 내 앞에 와가지고 하직 인사를 하더라. 여기 문제에도 나오고 두 글자를 쓰면 되겠지. 낙화. 이제 꽃이 떨어지면은 이제 봉선화는 더 이상 없어지는 거니까 하직 인사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고. 자, 그랬더니 어이없이 꽃에게 말 붙이되 그대는 한티마소에다가는 말건방이라고 쓰면 되지. 꽃이 사실 뭐라고 말은 안 했을 거고, 내가 이제 꽃한테 야 섭섭해하지 마. 너의 아름다움은 맨 오른쪽 위에 뭐라고?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너의 아름다움은 나의 손톱에 있다. 섭섭해하지 마라. 이렇게 봉선화가는 살짝 디테일을 출제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아마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 번 정도만 더 읽으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것이고. 자, 이제 대충 마무리. 일단 표시부터. 자, 22번 별표. 여기서는 22번만 잠깐 확인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뭐 별 의미 없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20률하고 그 다음에 저 앞쪽에 이것저것 내용을 좀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EBS 지문들하고 수능하고 연결되는 지점들 있으면은 좀 공부해 놓고, 우리 프린트에도 보면 한 장 더 있지. 여기 보면 우리가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226쪽에 보험 지문을 역시 수능 방식으로 요약을 본인 힘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프린트에 보면은 내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자기가 한번 비교해보고, 그 다음 맨 뒷장에 역시
4년 전 수능 보험 지문 갖다 놨으니까 그놈도 역시 이 방식 똑같이 수능 방식으로 한번 요약해보고 답이 칼같이 딱 나오면 아 내가 이제는 달인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프린트 가져와 가지고 못한 거 이것저것 합시다. 빠이엄.